이번 시간은 챕터 7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는 Convolution Layer와 Polling Layer가 활성함수 원리로 연결된 신경망입니다. Convolutional Layer는 인풋, 아웃풋 피처 맵과 필터로 구성되며 이 두 가지가 연산을 통해 학습하는 구조입니다. 이 계층에서는 컨볼루션 연산뿐만 아니라 패딩이라는 연산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아웃풋 데이터의 크기를 다르게 하는 스트라이드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언급이 됩니다. 폴링 레이어에서는 피처맵의 크기를 줄이는 폴링이라는 연산이 이루어지며 경우에 따라서 이 연산을 진행하지 않고 건너뛰기도 합니다. 먼저 인풋, 아웃풋 데이터는 피처맵이라는 정사각형의 형태의 맵을 띄게 되며 구성은 채널, width, height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채널은 피처맵의 개수를, 그다음에 width는 피처맵 하나의 가로폭을, height는 피처맵 하나의 세로폭을 말합니다. 필터 혹은 커널이라 불리는 것은 인풋 데이터와의 연산을 위한 피연산자 피처맵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즉, 인풋 데이터와 필터가 컨볼루션 연산을 하는 것이죠. 필터는 number of filter, channel, width, height 이 네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number of filter는 이 필터 묶음의 개수를, 그다음에 채널은 인풋 데이터의 개수이자 필터 묶음 하나에 있는 필터의 개수를 말하며 width와 height는 각각 필터의 가로 세로 폭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풋 데이터와 필터의 컨볼루션 연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앞에서 배웠듯이 매개 변수를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 오프라인 계층에서는 행렬 연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매개 변수는 모두 필터에 담겨 있으며 바이어스가 이 중간 아웃풋에 브로드캐스트로 더해집니다. 인풋 데이터와 필터의 컨볼루션 연산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처음 된 이 3 곱하기 3 색칠 구역과 그 다음에 필터를 보면 첫 번째 로우와 첫 번째 컬럼에 있는 이 1과 여기 필터의 첫 번째 로우와 첫 번째 컬럼에 있는 값인 2가 두 값이 곱해진 값인 2가 이 중간 아웃풋의 첫 번째 로우와 첫 번째 컬럼에 저장됩니다. 다음으로 이 3 곱하기 3 색칠된 구역의 첫 번째 컬럼과 첫 번째 로우와 두 번째 컬럼에 저장된 값 2와 필터에서 이 0이 곱해진 값인 0이 이 처음 있던 2에 더해지게 됩니다. 이런 방식을 계속 거쳐서 결과가 저장되다 보면은 이 중간 아웃풋의 첫 번째 로우와 첫 번째 컬럼에는 15라는 값이 저장이 되는 거겠죠. 이러한 방식을 이 Fused Multiply Add FMA라고 합니다. 다음 색칠된 이 3 곱하기 3 구역에서도 마찬가지로 FMA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저장된 값은 여기 중간 아웃풋의 첫 번째 로우의 두 번째 컬럼에 16이 저장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이 다음 색칠된 3 곱하기 3 구역에서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은 6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고 마지막의 경우에서도 15라는 값이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번 과정은 바이어스가 중간 아웃풋에 더해지는 과정인데요. 페이지가 다른 중간 아웃풋과 바이어스가 더해질 때 바이어스가 중간 아웃풋 맵 구성원 각각에 모두 더해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바로 브로드캐스트가 되겠고요. 여기서 색칠된 번호끼리 매칭이 되면 이 첫 번째 로와 첫 번째 컬럼에는 18이, 첫 번째 로와 두 번째 컬럼에는 19가, 그 다음 여기는 9가, 최종적으로 18이 저장되게 되는 거겠죠. 다음에 다루기는 패딩과 스타일입니다. 먼저 패딩이란 이와 같이 인풋 피처맵 주변을 특정 값으로 채우는 작업을 말하며 이때 특정 값은 보통 0으로 설정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작업을 수행해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아웃풋 맵의 크기는 인풋 맵 크기에 비해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아웃풋 맵의 크기가 크게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또는 아웃풋 맵의 크기를 인풋 맵 크기에 비해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인풋 맵 크기를 처음에 인위적으로 늘려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 스트라이드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필터가 인풋 맵 데이터에 적용되는 간격을 바로 스트라이드라고 합니다. 아래 그림의 필터의 스트라이드를 2라고 하게 되면 이때 이 필터는 이와 같이 두 칸씩 움직이며 적용이 됩니다. 패딩과 스트라이드 간에도 수식적인 관계가 존재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위의 식은 이 아웃풋 맵의 헤이트, 즉 세로폭이 다음과 같이 패딩과 스트라이드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정의가 될 수 있다는 점, 이거를 나타내고 있고요. 아래는 이 웨이트, 즉 아웃풋 맵의 이거는 가로폭이 되는 거겠죠. 가로폭이 다음과 같이 패딩과 스트라이드를 이용해서 정의 될 수 있음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식에 한계가 있는데요. 이 관계는 식이 점수로 나눠 떨어질 때만 성립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각번 점수로 반올림을 해주거나 오류가 발생하도록, 즉 오류 메시지가 앞에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대처 방식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할 개념은 풀링인데요. 풀링은 가로 및 세로 방향의 공간을 줄이는 연산으로 풀링 연산을 통해서 아웃풋 맵의 크기 역시 다음과 같이 이 두 가지 식으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콩볼루션 연산과 비교했을 때 풀링 연산의 특징은 첫 번째, 학습해야 할 매개 변수가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채널의 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세 번째, 입력의 변화에 영향을 적게 받는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의 경우 콩볼루션 연산과는 달리 필터에 매개 변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학습해야 할 매개 변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채널 수가 변하지 않는 것은 풀링 연산의 경우 인풋 데이터의 채널 수를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내보내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특징은 이 풀링 연산의 경우 데이터가 조금만 변형되면 아웃풋 맵의 결과가 거의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 풀링의 종류의 한 가지가 바로 맥스 풀링인데요. 이 맥스 풀링은 이 필터 이 n 곱하기 n 윈도우에서 최대값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색칠된 구역을 보면은 이 9개의 네모칸 중에서 가장 큰 값인 3이 바로 이 아웃풋의 첫 번째 로와 첫 번째 컬럼이 3으로 출력되는 것이고요. 다음의 경우 여기서도 최대값이 3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로와 두 번째 컬럼에서 바로 3으로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과정 거치면 이 두 번째 로와 두 번째 컬럼에서는 2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거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서도 최대값인 3이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풀링은 또 에버리지 풀링이라는 게 있는데요. 에버리지 풀링은 윈도우의 모든 값이 평균값을 출력하는 그런 풀링 연산입니다. 여기서 이 9칸의 평균을 내면은 1.44444 무한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되겠고, 다음 윈도우에 대해서도 1.77777이라는 평균값을 출력을 하게 되면 여기서도 1이라는 평균값, 다음 여기서도 1.55라는 평균값을 출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경망을 사용할 때 거의 모든 경우 더 큰 필터를 사용하기보다는 더 많은 신경망층을 구성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5 곱하기 5 필터를 사용하면 학습이 필요한 매개 변수의 개수는 5 곱하기 5에서 총 25개가 됩니다. 반면 3 곱하기 3 필터 2개를 사용하여 2개의 층을 구성하게 되면 학습이 필요한 매개 변수는 총 3 곱하기 3 곱하기 2에서 총 18개가 되는데요. 한편 오버피팅이라는 그 문제점의 발생은 매개 변수의 개수가 너무 많아지는 데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최대한 매개 변수의 수를 줄여주면서 같은 크기의 인풋에서 같은 크기의 아웃풋을 출력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